복리가 붙는 안전자산을 일시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연금보험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불법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연금보험 매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인슈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남수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정확히 얘기하면은 매매라고 보기보다는 방법적으로는 계약자를 제3자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계약자분에게는 해약에 따른 해약 손실을 좀 막아드리고, 연금자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연금보험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좀 신선한 아이템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처음 말씀부터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쭉 풀어주셔서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핵심은 다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계약자 변경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제 수익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개피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네.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고 변경될 수가 없죠. 보험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이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이 계약자를 제3자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변경한 후에 이 계약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수익자로 이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 모든 보험의 효력을 바뀐 계약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계약자를 바꾸지만 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수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령 대상자는 이제 수익자겠죠. 그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역시 계약자이기 때문에 변경된 계약자 분께서 이제 본인으로 하시거나 혹은 자녀분으로 하시거나 뭐 아내분으로 하시는 방식으로 향후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네. 연금을 가입했고 네. 납기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 자산에 네. 해지 환급금 1억 정도가 쌓여 있다고 가정하죠. 네, 네. 그거를 제가 돈이 필요해서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는 안 됐고 이 연금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좀 아깝고 아깝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금을 나중에는 1억이 아닌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해지하면 너무 아깝다. 그렇죠. 근데 대출을 받기는 좀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이 경우에 나는 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대부분은 깨져.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1억이 아닌 1억 1천만 원 혹은 1억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맞습니다. 대표님께 넘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법상에서도 이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 이제 금감원 안내사항에 보시면 계약자는 그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이 보험증권의 권한을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반 보험 약관에 봐도 계약자는 회사에 승낙을 얻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설령 제3자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도 굳이 계약자를 변경하면서까지 현실적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본인이 수행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계약자 분께서 계약을 넘길 때 단순한 해약 환급금이 아닌 이 보험의 가치를 저희가 평가를 해드려서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는 이제 밴드를 저희가 형성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기존의 계약자 분께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 혹은 추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죠. 종신보험은 그러면 안 되나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채권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계약자가 빨리 사망하셔야 수익이 나는 구조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그렇죠. 사람이요. 네, 피보험자 분께서 빨리 돌아가셔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모럴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에는 다 이제 보험 전매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 좀 도입을 하자. 노후에 지병이 있으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치료비 명분으로 이 종신보험금을 빨리 수령을 하셔서 생존 기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종신보험도 매매가 되게끔 하자라는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보험사 입장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럴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빨리 사망하셔야지 수익이 난다는 구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불편한 현실일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모럴 이슈가 있다는 거는 네. 계약자, 피보험자 저고 수익자가 저희 유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타인이 제 종신보험 계약을 예를 들어서 가져갔다고 가정하죠. 사갔는데
제가 빨리 사망해야지 이 사람은 그렇죠. 사망보험금을 네. 타가셔야 됩니다.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으니 그러면 제가 빨리 사망할 수 있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맞아요. 어떤 다른 방법을 쓸 수 네, 있다 네, 네. 이거죠. 그렇죠, 이 다른 그렇죠. 방법을 쓸 수 네. 있다가 모럴 이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큰 있을 거죠. 수 있죠. 근데 연금보험은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망채권을 다루지 않고 보장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가 취급하는 하나의 그냥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망특약이 있죠. 생보사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거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신보험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이것은 계약자가 제3자로 변경됐을 때에도 이 제3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보험금을 타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금보험 매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절대 이 플랫폼 내에서는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석 자체도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보험의 가치평가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보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보험이 갖고 있는 미래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제공하는 공시이율과 복리효과 그리고 절세효과 최초의 계약 당시에 적용되었었던 경험생명표 이런 등등의 보험이 최초 설정됐을 때 다양한 값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보험이 수령되는 시점, 뭐 15년이든 20년 후든 그 시점의 가치가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이제 이 가치 평가의 밴드는 이 보험이 갖고 있는 현재 해약 환급금 보통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해지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 환급액만 보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 보험의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할인하였을 때는 해약 환급금 이외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물론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 밴드 폭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계약자분께서 세팅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 밴드 안에서 적정한 가치를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넣으셔서 해약 환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게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금보험에 만약에 가입한다고 하면 네네. 보험료가 산출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예정이율이 2%대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촬영하는 일자가 2023년 2월 23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공시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3%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네.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네네네. 한 20년 전쯤에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얘기하는 게 그때 가입 금액 좀 더 할 걸 그랬어 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율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네, 8, 9%짜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매년 10%의 복리가 붙는 연금보험에 1억이 들어있을 때의 10년 후의 가치와 2%의 이율이 더 붙는 연금보험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어도 미래 가치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맞습니다. 현재 가치로 측정했을 때가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보험의 가치 평가가 훨씬 더 높게 측정되는 거는 과거에 금리가 높은 시기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가시는 분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 관심 있는 이 과거의 연금보험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다.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기타 안전자산에 투자했을 때 대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는지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이 계약을 가져가실 투자자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네. 7년 내외에서 사업비를 거의 대부분 제외해요. 그 7년이 지나면 이제 사업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이 아무리 적게 나더라도 네.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죠. 사실상. 없죠. 7년쯤 지난 계약이면 정말 안전자산이네요. 복리가 붙는 안전자산을 일시금으로 구매를 구매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7년이 이미 구간이 넘어간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원금을 초과했을 경우 이때는 이미 이제 수익이 나신 상태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낮은 이자여도 복리로 계속 불이가 되고 또 10년이 넘으면 전액 비과세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큰 수익률입니다. 내야 될 이자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수익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7년 안에 이제 계약을 해지하셨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운 거죠. 손해보고 이제 해지하시는 거고 저희가 보는 최초의 이제 포인트는 7년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보통 보험 계약이 가장 많은 해지가 발생하는 게
실제로 이 7년 안에서 해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손해보시고 이제 해약하시는 거죠. 보험이라는 건 일단 번액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지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손해를 좀 덜 보시게끔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드리고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또 투자자분께서 이 계약을 사가시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 계약을 사시면 이 정도의 혜택이 있으신 겁니다. 이전에 계약자가 몇 년간 어쨌든 이 계약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충분히 상각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사업비가 낮게는 뭐 9%대에서 높게는 13%대, 13.5%막 이 정도를 띄기 때문에 새로 연금보험을 계약하시는 분께서는 아마도 가장 높은 허들이 그거라고 보여져요. 7년 동안 아무리 내가 보험금을 넣어도 원금이 안 된다. 원금이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고 뭐 이게 너무 답답하시고 만약에 이런 식의 거래로 이전에 연금보험을 만약에 내가 살 수 있으면 그 시간을 다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앞선 계약자분께서 다 사업비를 녹여 넣으셨기 때문에 그만큼이 다 이제 새로운 계약자분께서는 이득이신 겁니다.